안녕하십니까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챈들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네, 문학소년단 시즌8 23화 비르지니 데팡트의 친애하는 개자식에게입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일단은 뭐 잘 끝났고요. 네, 예, 그렇네요. 마지막 축하드립니다. 다시 이제 일상으로 맞네. 복귀를 했습니다. 잘. 그 일상이랑 역사적 함은 네. 어디가 되는 거죠? 원래는 아, 대통령실 근무였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는 이제 주말에만 가고 웬 빈집이니까요. 근데 주말 근무는 돌아가야 돼서 주말에는 가고 평일에는 또 이제 문화스포츠 일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누구 취재 하시고 계세요? 저는 뭐 사실 뭐 거의 정시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 그냥 그날의 음, 일들 데일리를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날 때는 그 안에 계셨나요? 저는 그 심판정 밖에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도 어떤 뜨거운 반응들을 직접 목도하셨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심판정 앞에 있는데도 이제 TV로 봤으니까 유튜브로. 아, 그래서 거기 막 사람들, 그렇구나. 진공 상태였구나, 거기가. 그쵸. 거기 이제 저는 아, 이제 퇴장하는 뭐 변호인단들 퇴장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랑. 네네네. 근데 그거 담당이어가지고 심판정 안에 안 음, 들어갔고 밖에서 그 밖에 나와서 유튜브로. 이제 소감 얘기하시고 이런 거를 주로 예, 취재를 그때 하셨군요. 예 그렇게 어, 했는데 그때 당시에 바- 어 유튜브로 보다가 유튜브가 좀 느리잖아요, 방송보다. 예. 근데 저 안국역 쪽에서 막 소리가 와 들리는 거예요. 아, 그거 보고 뭐 아, 저도 알게 됐던. 어, 근데 뭐 이미 뭐 초반부터 뭐 거의 혼나다시피 해서 그쵸. 다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 아니었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책과 작가 소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작가는 비르지니 데팡트 작가고 저희가 읽은 책은 친애하는 개자식에게입니다. 비르지니 데팡트 1969년 프랑스 낭시에서 태어난 여성 소설가이자 영화 감독입니다. 우체국 직원이던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쩌다 보니 16살에 학업을 중단하고 갖가지 직업을 전전했는데 파출부로도 일했고 또 대형 슈퍼마켓 또 음반 가게에서 판매원으로도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92년에 방향을 바꿔서 마사지 살롱, 뭐 스트립쇼, 뭐 데이트 상대 제공 클럽 등에서 접대부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뭐 스트레이트 로이어라는 록 그룹을 만들어서 공연도 하고 음반도 몇 장 만든 아주 뭔가 이것저것 많이 한 작가입니다. 또록 음악 전문 잡지와 음악을 하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포르노 잡지에도 글을 썼다고 해요. 이렇게 다양한 밑바닥 생활을 거친 데팡트가 본격적으로 이제 1993년에 베지무아라는 작품을 출판하면서 작가로서의 경력을 쌓아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렇게 불린다고 해요. 현대 유럽 페미니즘 문학의 대표주자라고 합니다. 오늘의 작품 친애하는 개자식에게인데요. 장편 소설이고 이 책은 이렇게 줄글 형식이 아니라 서간문, 그러니까 편지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뤄진 소설인데 미투 운동과 이를 둘러싼 여성 혐오를 다룬 작품입니다. 40대 남성 작가인 오스카가 있는데 어린 시절 누나의 친구였던 여배우 레베카를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고 이제 오스카는 자신의 SNS에 아름답던 레베카도 50대에 접어들자 볼품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폄하하는 글을 올립니다. 이걸 또 봤어요, 레베카가.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또 어떻게 답변을 봤대? 하죠. 네, 답변을 합니다. 친애하는 개자식에게 라고 시작하는 메시지를 보내서 음, 오스카와 사실 키보드 배틀을 뜨는 거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 와중에 또 오스카가 20대 여성 조에에게 그렇죠. 미투 고발을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스카는 또 자신은 무고하다며 부르주아 여성들이 노동계급 출신인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고 주장을 하면서 뭐 계급, 미투, 또 미투 고발자와 미투 가해자 등 전혀 다른 상황과 처지에 놓인 이들의 목소리를 이제 편지 형식으로 서로 그 편지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담아낸 작품입니다. 자, 오늘 이쯤에서는 저희가 이제 읽어마라를 해야 되는데 뭐 앞서서 말씀드릴 게 저희 셋 다 이 책을 읽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에겐 2주가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뭐 시간적으로도 네. 여유가 좀 있었고 했는데 자, 수진 씨는 어떻게 해서 못 읽게 되셨는지. 이게요, 일단은 새 인물이 음.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책의 특징이 이렇게 책의 어떤 길이에 비해서 분량에 비해서 어떤 서사가 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한 그쵸. 사람이 세 사람의 역할을 이제 자처해가지고 문체도 바꾸지 않고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300여 페이지를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책을 읽는데도 막 귀가 따가운 것 같고, 예, 너무 강한 어조의 말들을 계속 커다란 서사 없이 한 사람의 독백처럼 듣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읽기가 굉장히 피로감이 많이 들고, 그래서 초반 읽다가 일단 한번 버렸고, 여러 번 버린 결과 중간 이상 가지 못하고 띄엄띄엄 읽고 결말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근데 이게 또 결말도 별게 없어요. 뭐 그렇죠. 약간 어디가 결말이라고 짚기도 어렵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게 아니고 그냥 어조가 살짝 약해지면서 약간 화해하는 느낌으로 가는 그런 결말이 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말 강렬함에 비해서 또 뒤에 오는 결말 구조가 막 시원하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보람이 좀 없었는데, 근데 저는 이 작가의 문체 자체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또 생각을 해보면 그런 재기발랄을 하달까요? 평소에 좀 공감 가는, 이게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구나 싶은 공감 가는 문장도 좀 있기는 했는데, 근데 그런 문장들, 그런 일화들 하나하나가 좀 독하다 보니까 좀 사실은 읽으면서 부담스러운 게 있었고, 그리고 일단은 이게 그냥 저 혼자 읽는 게 아니고 읽고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양극화되고 이 공격적인 온라인 세상에서 이런 논란 자체를 다룬 이 책을 읽고 제가 또 이 이야기를 할 깜냥이 드는가 이런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이거는 사실 엎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계속 했지만, 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줄줄 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예. 오늘은 이게 어떻게 읽었나 보다 어떻게 읽다 말았나로 바꿔서 얘기를 해야겠네요. 자, 챈들러 씨는 어떻게 읽다 마셨었나요? 네. 네, 저는 이 책을 비행기에서 읽다 말았고. 어디 갔다 오셨나요? 어디 갔다 오셨나 보다. 그 교토 여행이 부모님 환갑 여행을 이제 아. 교토 피크 시즌에 교토 다녀왔지 벚꽃 않습니까? 많이 폈나요? 예, 진짜 많이 폈더라고요. 역시. 그러니까 뭐 원래 오늘 이러려고 한 거니까 딴 얘기 잠깐. 네. 처음으로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이 시기에 지구상에서 유명한 곳을 가본 거죠. 네, 언제나 이제 그런 시즌을 피해 다녔죠, 저는. 그쵸, 이런저런 경비 절약과 사람 많은 거 싫음의 이슈로. 그러다가 이번 경우에는 이제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네, 갔는데 그럴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무릅쓰고 가서 갈만했던. 볼만 하더라. 지구상에서 지금 벚꽃이 제일 유명한 곳에 와 있는 느낌도 나고 이름값을 한다 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좋았고 여러분도 한번 꼭 가서 보십시오. 궁금하네요. 어떤
풍경이지. 아무튼 네. 그때 이제 가는 것도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잘 네. 읽자. 읽으면 되겠다. 이거 뭐 그렇게 길지는 않고 막 그렇게 장편 느낌은 나지 않고 맞아요. 이제 앞자리가 4까지 올라가긴 하지만 400페이지대로 이제 나오긴 하지만 그리고 뭐 거기서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죠. 그렇게 음식점 웨이팅 한다는데 예, 웨이팅 하면서 책 읽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셨나요? 오만방자한 생각으로 예. 자 일단 가는 비행기에서 쳐잤고요. 제가 그날 1시간도 못 자고 밤을 새고 출국을 해가지고 아이고. 아침에 예, 전날 생방송하고 편집하고 가느라고. 아무튼 그래서 희망은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읽는. 왜냐면 돌아오는 비행기에선 또 뭐 못 읽을 거 없잖아요. 예. 그렇게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 비행기도 아니었고 읽는데 뭐랄까 처음에는 그래도 되게 신선했죠. 저는 웬만해서는 서간체 소설, 이 편지를 주고받는 식의 소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호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터라. 그래서 뭔가 너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추천한 책이기도 했고 추천이라기보다는 제안한 책이기도 했고 그래서 읽는데 이제 설전이 왔다 갔다 하다가 처음으로 일단 조엘이 나타나는데 이 사전 정보 없이 갑자기 조엘이 나타나고 보니까 좀 헷갈리더라고요. 도대체 뭐지? 맞아요. 예. 그래서 그냥 대놓고 말씀드리면 이 배경, 이 로맨스정이 설명해준 이 줄거리 같은 느낌을 사전에 알고 읽는다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불친절한 장르잖아요. 서간체 소설은 어떤 그렇죠. 정보의 제한과 그렇죠. 스토리 설명의 제한. 그리고 사실 정말로 수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스토리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각 인물의 감정과 대사와 입장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는 장르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알고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그것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이 저의 어떤 중도 포기의 변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또 드리면서 이제 와서 생각해 보건대 저는 서간 소설에 흥미를 갖고 있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뭐더라? 위험한 관계, Dangerous Liaison 뭐 이런 거. 그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스토리를 사서 우리나라식으로 한 게 그 장동건 나온 스캔들 엄청 옛날 영화 있죠. 전도연 나오고 그 조선 남녀 생일지사. 맞습니다. 이 스토리들의 다 원류가 그거거든요. 위험한 관계. 이게 프랑스 서간체 소설이었는데 그거를 되게 재밌게 읽었다라는 기억에 저는 서간체 소설에 대해서 호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으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그거를 알게 된 배경이 이제 대학교 교양 강의 때 이제 봤던 건데 영화로 봤었습니다. 영화도 몇 개가 있지만 제가 본 것이 그 말코비치 나온 버전의 그거거든요. 아무튼 그걸 보고 나서 이 영화 너무 재밌고 엄청 그런 고전이구나. 이런 건 내가 또 원작인 책 한 권 갖고 있어야지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서간체 소설이라는 장르를 알게 되면서 괜히 혼자 뿌듯해했던 나는 서간체 소설이라는 장르도 아는 사람이야.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건데 제가 그 책을 안 읽었더라고요. 그냥 사두고 뿌듯해하기만 하고 왜냐면 난 이미 영화로 많은 것들을 다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영화로는 정말 그냥 소설 읽듯이 플롯과 많은 스토리들을 풀어가는데 이거를 서간체 소설로 녹여낼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것에 꽂혀서 그냥 서간체 소설은 매력적인 장르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번 책을 맞닥뜨리게 되니까 게다가 이게 살짝 좀 더 낭만 없잖아요. 이게 서간체 소설이라 하면 결국 편지가 오고 가는 시간, 그 편지의 날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편지가 오고 가는구나라고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온라인 메시지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SNS 메시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옛날에 저 대학생 때 한창 페이스북이 유행하던 때 페이스북에서 설전을 나누던 대학교 이 인싸 몇몇 이 인플루언서들 그때만 하더라도 좀 다른 의미의 인플루언서죠. 네, 학내 정치랄까 대자보 정치 앞장서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막 이런저런 이슈. 거기 그때도 이제 페미니즘 이슈가 있었고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고 뭐 많은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던 그냥 그때 생각이 나면서 마냥 그냥 어떤 문학적인 즐거움을 얻기보다는 조금 피곤해지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 또 저의 하나의 중도 탈락의 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저도 뭐 얘기를 해보자면 좀 민망한 얘기들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하는 얘기가. 그쵸. 저도 뭐 저 역시 읽다가 중간에 포기했고, 처음에는 이게 제목이 신의 한의 개자식에게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래서 정말 이 폭발적인 서사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기대 많이 했는데, 음, 앞에서도 뭐 노벨문학상은 다음에는 이제 데팡트가 받아야 된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해놨잖아요. 그래서 뭔가 강하고 날카롭고 뭐 뭐 시대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글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뭐 미투, 뭐 젠더 감정, 뭐 고발, 어떤 용서, 회복, 뭐 이런 무거운 주제를 다룬다는 소개도 있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정작 읽다 보니까 이 책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책장을 넘기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이거를 나는 왜 읽고 있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재미가 없는 걸 떠나서, 이거 제가 지금 뭐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마음이 지치고 바쁜 어, 와중에 이 책은 나한테 너무나 그쵸.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이것도 알아야 돼, 저것도 알아야 돼, 지금 이게 중요한 거야, 뭐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이런 편지 형식이라는 실험적인 구조, 그러니까 챈들러 씨는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있었는데, 저는 그 건지감자 북클럽 아, 그게 파일도, 또 있었군요. 예, 뭐 그런 서간문으로 주고받는 작품이잖아요. 저희도 음, 거기서 오는 어떤 긍정적인 느낌은 있었고, 그쵸. 또 이 작품이 어쨌든 되게 날카롭고 솔직한 문장들이 많잖아요. 뭐 네. 용어들도 그렇고, 또 감정들도 격렬하고, 이게 모두 문학적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제 컨디션에는 좀 약간 감기도 좀 오래 가네요. 그렇네요. 예, 이런 것들이 좀 버겁게 다가오더라고요. 또 이 인물 간이 계속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논쟁하고, 어떤 자기 고백, 자기 옛날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저는 소외되는, 독자는 음, 소외되는 이런 과정을 느끼게 됐습니다. 어. 그게 무슨 말인지,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지만, 이 마음이 안 따라가니까 읽기가 쉽지 않아요. 원래 싸움 구경은 재밌는 거라고 했는데 그쵸. 이런 키보드 배틀 재밌잖아요. 막 싸우는 거. 근데, 왜 이건 재미가 없었을까? 예. 그래서 이 책이 저한테 뭔가를 자꾸 주려고 했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왜 음,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르다 뭐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복잡한 감정과 입장들 사이를 헤매다가 보니까, 아까 뭐 수진 씨가 얘기했지만 끝에는 뭐 그래서 화해하는 분위기로 가는 라고 하는데, 저 읽지는 않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책은 제가 무겁고 지친 감정만 남긴 책, 손에서 놓아버린 책이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 좀 일이 바빠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책이 피로감을 더하다 보니까 났는데, 이게 생각을 한 게, 문학이 문학을 읽는 이유가 재미와 어떤 위로였는데, 이게 아니라 어떤 무게감을 주는 음, 순간 저는 책을 잘 덮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동안 제가 이 책은 왜 이렇게 서사가 길지? 뭐 흐르는 강물처럼도 그렇고, 뭐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 그런 게 저한테는 너 이것도 알아야 돼. 너 이 상황도 지켜봐야 돼. 이런 무게감이 되는 순간 제가 거부 반응을 좀 일으키는 게 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청취자분들께 좀 죄송해요. 이게 책을 끝까지 읽지도 못했고, 또 그쵸.
제가 요즘 계속 뭐 시간 없다, 바쁘다, 뭐 이런 부정적이고 되게 깊이 없는 감상평만 제가 계속 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짜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이 아니라면 훨씬 재밌게 읽었을 네, 것이다. 그쵸. 이 팟캐스트를 듣는다는 게 뭐 그냥 틀어놓고 생활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내용에 집중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힐링이 되는 또는 어떤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이실 수도 있는데, 이 듣는 게 자꾸 이렇게 제가 허접한 어떤 체력 핑계를 대면서 마무리 짓는 게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하지만 동시에 이 저의 감정도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어, 그래서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어떤 책을 끝까지 못 읽는 경험들을 다 한 번씩 하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그것이 나쁜 경험이라고 하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쵸. 네, 아니면 아닌 거다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나의 실패가 아니라, 이 책이 지금 나한테 안 맞는 책이라는, 책의 시, 실패다. 예, 그러니까 그죠. 이 상황과 책의 실패일 수도 있다. 여기에 너무 이렇게 주, 주눅들지 마시고, 이런 책이 보내는 시그널, 이 정직한 어,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나의 실패라고 이렇게 몰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 감상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그도 그러면서 그냥 요새 그냥 그런 게 뭘까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번서부터 몇 번 나온 얘기지만, 나 읽는 법을 좀 까먹었나? 음, 나 왜 이렇게 활자가 안 들어오지? 라는 음, 생각. 맞아요. 요즘에 좀 그러더라고요, 저도. 어, 근데 이거는 저는 천명관의 고래처럼 재미있는 책을 읽으면 다시 그럼요. 그 재미있는 나, 감정이 떠오르지 나를 않을까. 쏙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나를 네, 쏙 빨아들이는. 그쵸. 저희가 이거 사실 팟캐스트 하는 것도 재밌자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그렇긴 하죠. 재미있는 책 읽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자고 하는데, 이렇게 저희가 중간에 중도 하차를 하게 돼버리고 이러면은 이런 팟캐스트 녹음하는 의미의 퇴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 이런 자조적인 좀 얘기들을 오늘 좀 해봤습니다. 아니, 뭐 요새도 간혹 가다가 옛날 편들을 들으면, 저 때는 왜 이렇게 재밌었지? 맞아요. 낄낄거리면서 듣는 경우도 네. 있어요.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막 너무 웃기고 정말로 진짜로 그냥 웃기고 뭐 지금에 와서 그 책 내용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음, 근데도 그냥 어떤 그 기억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쵸. 그냥 책을 주제로 두고 수다를 떤다는 것의 즐거움인지 그냥 예, 그냥 막 옛날 사진 보면서 이때는 왜 내 눈이 초롱초롱했지? 음, 음, 예, 를 보는 듯한 기분으로 듣게 되는 경험이 몇 편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확실히 이 맛으로 읽는 게 아닌데 요새 음, 뭘까? 로맨스적 말대로 우리가 그냥 뭐 진짜 지겨운 핑계로 들리시겠지만 바쁜 걸까? 아니면 체력 저하 이슈가 온 걸까? 에이징 커브? 아니면 이 온라인 녹음이라는 것이 주는 어떤 벽 같은 걸까? 음. 음, 온라인 많은 녹음으로 것들을 치기에는 또 저희가 앞에 재밌는 책도 그랬죠.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무튼. 그때는 글쎄요. 그런 게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말랑말랑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어린 나이에서 오는 그 모든 음, 여유와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포용력과 그리고 또 그때 읽었던 옛날에 그 문학수연단 제가 처음에 게스트로 나왔을 때 읽었던 책들도 그렇고 요즘 그냥 뜨고 있더라고요. 예, 장원영 그런 씨 덕분에. 그런가요? 예, 아, 시타르타가 베스트셀러 어, 쪽에 올라가 있는. 약간 맥락이 좀 뭐랄까 그 느낌 비슷한 것 같다 진짜 장원영 씨 음, 느낌이랑. 예. 근데 그런 읽었었던 그런 목록의 책들 보면은 되게 전통적인 좋은 책들과
검증된 책들을 많이 읽으셨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때 다들 괜찮다고 했던 책들. 근데 요즘은 책이 또 워낙 신간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선택이 오히려 어려워진 것 같아요. 요즘에 신간이 많이 나오고. 근데 또 막 우리가 안 읽어본, 들어본 유명한 소설 중에서 고르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고를 때마다 우리 그 얘기 하잖아요. 누가 그냥 골라줬으면 좋겠다고, 다음 책 재밌는 거 그냥. 맞아요. 이거 읽어라. 네.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백투 베이직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뭐 팀장이 맨날 하는 소리 같죠? 초심으로, 어, 기본으로. 어느 기업 네. 회장의 멘트 같죠? 많이들 들어보시는 그런 멘트. 백투 베이직. 뭔가 왠지 모르겠지만 한번 느낌 있는 거 찾아보자가 아니라 검증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수많은 방송들이 올라와 있는 그런 책들을 골라야 되는 것일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맞아요. 아니면 우리가 이미 몇 번 읽어서 우리가 이미 재밌게 읽었던 작가의 다른 작품이라든가 좀 더 쉬운 단계로 한번 내려가 보자.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더 있겠지. 우리가 재밌게 읽었던 작품이니까 그거랑 비교를 해봐도 좋겠지. 그러게요. 막 폴 오스터 이런 사람 거 읽어볼까요? 그쵸. 그런 거나 아니면은 진짜 저희가 뭐 존 윌리엄스 책이나 네. 박경리의 토지 이런 거. 네, 즐겁게 읽었던 즐겁게 읽었던 책들. 그런 걸 한번 골라와 보겠습니다. 네. 그쵸. 자, 저희가 뭐 얘기거리를 나눌 수가 없는 게 다 읽고 얘기하는 것도 이 책에 대한 좀 모욕일 수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어떤 뭐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 이 주 이야기거리는 좀 패스하도록 하고 책갈피도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요. 책갈피요? 책갈피 근데 뭐 개인적으로 형광펜 치는 데는 좀 있기는 하거든요. 저도 한 문장 있는데 그럼 두 분의 책갈피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저부터 할게요. 저 로맨스 정입니다. 이북으로 읽어서 정확한 그건 모르겠는데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건 문제가 생기면 중요하지 않은 익명의 사람이 해고된다는 거야. 라는 문장인데 요즘 이게 좀 와닿더라고요. 이 노동, 이 어떤 해고 이런 문제들에 관심이 많은데 그렇죠. 가장 약한 고리 가장 약한 데부터 이렇게 쳐내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진짜 중요한 건 도려내지 않고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던 문장이어서 네, 이 문장 골라봤습니다. 저는 한 78%쯤에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릴 나스 X가 출연한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를 보고 있습니다. 신곡 홍보 때 인간의 피 한 방울이 들어간 운동화를 만들어 나이키에게 소송당한 미국 래퍼죠.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가 어떻게 생긴지 몰랐습니다. 막연히 XXX 덴타시온처럼 생겼을 거라고 상상했어요. 얼굴이 타투로 엉망진창이고 다크서클이 짙고 젊은 세대를 위한 힙합을 하고 코데인처럼 감미롭고 부드럽지만 동시에 대책 없이 망가지고 불안하고 풋내일 같은 매력이 섞여있는 모습으로요. 이것도 사실 5년 전 기억이에요. 소식이 늦은 편이거든요. 그 결과로 이제야 릴 나스 X를 처음 봤습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 앳된 인간은 누구지? 에디드 프레토를 처음 봤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에디드 프레토의 노래는 좋아했지만 그를 보는 건 조금 꺼림칙했어요. 가느다란 다리를 보면 신체적으로 바로 저를 동일시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가 몸을 움직이는 방식이 좋았습니다. 그가 게이라는 사실은 전혀 문제되지 않지만 아무 정보가 없었다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그래야 그의 괴짜 같은 면이 마음에 들었다며 그의 모던함에 점수를 줄 수 있으니까요. 잘 모르겠어요. 릴 나스 X는 아주 다른 경우였어요.
잠깐 진정하고 생각해보니 잘생겼다는 생각 외에 달리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남자는 본 적이 없어요. 프린스도 그에 비하면 작은 물고기처럼 보였을 겁니다. 릴나스 X는 우리의 NA 모임이 지향하는 바와 맥을 같이 하더라고요. 정직함과 취약함이 한데 섞여 있고 길을 가로막는 대신 느끼는 그대로 감정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가는 모습이요. 1년 전에 저였다면 그가 나오는 즉시 채널을 돌렸을 겁니다. 그리고 성적 지향성을 이용해 주목받으려고 하는 퇴폐적 가수들이 상징하는 새로운 시대에 격분하며 그를 끼적거렸을 겁니다. 지금은 그저 그가 섹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22살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저도 사실 릴 나스엑스가 노래가 좋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러니까 따로 막 찾아서 들어본 적은 없었었고 그리고 외향의 어떤 기괴한 사실 기괴한 퍼포먼스를 하는 가수잖아요. 레이디 가가도 그렇고 릴 나스엑스도 그렇고 그렇죠. 게이라는 게 되게 널리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 막 내가 브루노 마스의 어떤 무대를 보는 것만큼이나 편안하고 즐기는 마음으로 보진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진짜 소수자 입장으로서 비슷한 사람이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 정도의 어떤 울림이 본인들에게는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떠오르면서 마치 한국 가수가 빌보드 차트에 들어서 뭐 빌보드 무대를 한다고 하면 느끼는 감회가 또 다르듯이 그래서 확실히 이런 문학과 당연한 말이지만 그런 퍼포먼스가 소수여도 소수일수록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공감은 할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뜨문뜨문은 굉장히 재미는 느낄 수 있었는데 흥미와 여러 가지 공감 가는 문장도 많았고 근데 전반적으로 좀 피곤한 내용이라는 거.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이 책을 선택했던 이유 중 하나는 이 공격성 짙은 시대를 반영한 책을 한번 읽어보자였는데. 네. 근데 진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출판하는 저는 계속 느낀 게 확실히 프랑스 사회가 정말 다양성을 존중하고 열려있는 사회구나. 물론 여기 나온 그 조에라는 인물이 나중에 정신병원을 갈 정도로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물론 이 사람도 막 그 설전을 벌이다가 막 정신병원을 갈 정도로 공격을 많이 받기도 하고 힘들어하지만 여전히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정도로 공론화하고 작가가 책을 내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열린 사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부럽기도 저는 했습니다. 또 그 와중에 동양인은 또 그쵸, 제외죠. 네. 그쵸. 자, 이 책 한 줄 평과 별점을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별점을 매기는 게는 좀 그쵸?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오늘 거의 방송의 마무리가 됐는데 뭐 그냥 반성문 쓴 느낌이랄까요? 네, 긴 반성문이라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엔 안 그럴게요. 네. 2번 안 그러면 되죠. 원래 했던 것도 잘못하면 그건 고의니까. 네, 두 번째는 안 그러겠습니다. 네. 좀 더 진중하게 고르고. 네, 재미있는 책도 저희가 진짜 초심을 찾아서 백투 베이직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대중성에 부합하는. 네. 근데 요즘에 진짜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대중적으로 모두가 읽는 책 이런 게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책 읽는 사람이 정말 드물고 네. 뭐가 대단하게 잘 팔린다 뭐 이런 거는 사실 한강 작가 이후에는 또 그래서 눈에 띄진 않는 것 같아요. 네, 팟캐스트를 한다 그래도 주변에서 이번에 이런 거 한번 해봐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요즘에 트렌드가 없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간을 선택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SNS 같은 데서 뜨는 신간. 맞아요. 눈에 자꾸 보이는 것들 네. 하다 보니 지금 이 사단이 났는데 저희가 좀 수습 잘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네.
그럼 다음 책은 저희가 잘 골라올 테니까 다음 꼭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봐요. 또 봐요.